자, 지금부터는 그 유리교환 판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리교환. 우리가 자동차에서 유리만 보면은 이 차 연식과 등록일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건데, 자, 자동차 유리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는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유리 어느 부분에 있냐면은 자동차 유리가 앞유리라고 가정을 할게요. 앞유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음영이 이렇게 처리가 돼 있죠. 이렇게 시커멓게. 이 음영을 처리해 놓은 이유는 그 내장이 이렇게 내장과 패널이 붙어 있는 부분의 틈을 조금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눈을 좀 이렇게 가리는 거죠. 그래서 음영 처리를 시커멓게 해놨어요. 그리고 왼쪽 하단이나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얘들이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 유리 여기에 보면은 표기에 보면은 점수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개죠. 5는 연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이게 오면은 2005년식 또는 2015년식. 그러면은 2005년식인지 15년식인지 어떻게 아느냐? 대한민국에서는 10년 이상 동일 차량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보면은 이게 몇 년식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산타페의 구형 산타페다 했을 때 2015년에는 구형 산타페가 안 나와요. 95년도에도 안 나왔어요. 그럼 2005년식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개월수인데 그냥 개수가 개월수가 아니라 1년 12개월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양쪽의 점수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2005년 12개월에서 6개월 뺐으니까 이거는 6월에 만든 유리란 얘기예요. 2005년 6월에 만든 유리니까 차량 유리를 전부 다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하나가 7년이 돼 있다. 다른 건 5년인데 그럼 이 7년에 교체를 된 거예요. 교체가 된 거죠. 그러면 사고 유무를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1이라는 얘기는 뭐 2001년이 될 수도 있고 11년이 될 수도 있어요. 1년 하나 둘 세 개죠. 12-3은 9입니다. 그러면 2001년 9월에 유리가 만들어졌고 차량 조립은 거기에서 한 1, 2개월 정도 지나겠죠. 그죠? 그러면은 2001년 10월 또는 11월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 9월에 유리가 만들어졌고 최초 등록일은 9월, 10월에서 한 11월 정도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증을 안 보고 차례 번호를 안 봐도 유리만 보면은 이 차가 몇 년식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유추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것만 나와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요게 있어요. 요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한국 세이프티라고 되어 있고요. 리미티드 글라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요거는 이어서부터 세면 돼요. 1, 2, 3, 4, 5, 6, 7, 8. 얘가 점수가 8번째 있죠? 얘는 8입니다. 8. 그 다음에 얘는 1, 2, 3, 4, 5, 6, 7, 8, 9. 9죠? 얘는 8년 9월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도를 산출할 수가 있다. 시험에서는 위에만 나옵니다. 얘는 답을 하기가 힘들어서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죠. 무조건 중요합니다. 바디 실링 판별법. 바디 실링이 뭐냐면 도어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실리콘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이음부에다가 왜 녹쓰는 걸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실리콘 처리를 하는데 메이커와 일반 공장과의 차이점 주로 요게 답이 많이 나와요. 요거 세 번째. 메이커 작업은 가로로 되어 있으나 수리 공장의 경우에는 세로로 되어 있다. 반대로 바꿉니다. 반대로 바꿔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2, 3 꼭 알아두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자, 이 스폰 용접 판별법입니다. 스폰 용접이 뭐냐 하면 이게 스폰 용접을 하기 위한 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철판이 상판과 하판 두 개를 겹쳐 놓고 양쪽에 전극을 주면 얘가 붙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일반 공장과 메이커 사업장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공장의 특징은 요거고요. 메이커의 사용의 특징 요겁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것도 무조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은 주로 나오는 게 요거 많이 나옵니다. 몇 밀리냐, 이하냐, 이상이냐, 이런 부위가 주로 많이 나와요.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사일런스 패드 한번 볼까요? 이 사일런스 패드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플로우 패널, 그러니까 차 바닥에 어떤 소음이라든가 이 소음이죠, 소음. 방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이건데 사고가 났거나 했을 때는 이 사일런스 패드를 보통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원래 나올 때는 이렇게 알이 참 예쁘게 이렇게 알이 져 있는데 이 공장에서 자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반듯하게 자르는 것보단 직각으로도 많이 자르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는 알이 넘어가는 부위가 이렇게 부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요 부분에서 차이점 요겁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도장 결함이 있습니다. 도장은 도장할 때 결함이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도장이 약간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결함이냐를 먼저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흘림, 피놀, 오렌지필, 가브리, 먼지, 생물림, 색상 차이, 광택 불량, 변색, 균열, 박락, 백악화, 부푸는 거. 주로 백악화가 많이 나오고요. 오렌지필, 가브리, 피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중요한 부위라고 했던 그 유리부터 보는 것부터죠. 111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는 아무리 못 나와도 5문제는 나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어렵게 되면 이렇게 돼요. 어렵게 되면은 도색한 바닥이 흰 가루가 뿌려진 상태가 되었을 때 광택이 사라지고 거칠해지는 걸 갖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1번 백악화, 2번 균열, 3번 변색, 4번 오렌지필. 이런 식으로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 자, 이거는 이제 중고차를 거래하는데 계절별로 점검해야 될 거예요. 봄에는 뭐 세차를 해야 된다든가 뭐 등등 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구분만 해주시면 되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나오죠. 주행거리 기록계 조작 식별법입니다. 자, 주행거리는 우리가 이제 다 궁금할 거예요. 아, 내 차가 주행거리가 조작이 됐을까 안 됐을까 하는 건데, 요거 읽어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1년에 주행 기록 2만 킬로잖아요. 근데 뭐 계기판에 어떤 수치가 또 뭐 풀려 있다든가 이 식별법 나와요. 요건 이제 요걸 알아두셔야 되는 게 맞죠. 정기점검 기록부로 판단하고 각종 오일 교환 시 정비업체 자체적으로 부착해주는 라벨. 요즘에는 이제 주행 키로 다 입력이 되잖아, 그죠? 검사할 때나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뒷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타이어 교환 여부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책에서 이렇게 나타내 놨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사실은 예를 들어 한번 들게요.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대략 한 승용차 같으면 4년 동안은 검사를 하지 않죠. 그러면 주행 키로 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보통 주행 키로 조작이 언제 많이 이루어지냐면은 신차를 사고 4년 되기 전에 한 10만 킬로나 12만 킬로 정도 타고 그 키로수를 예를 들어 한 4만 킬로 돌려놓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 하면 일단은 배터리의 어떤 교환 여부를 먼저 봐요. 차가 4년 정도 되면 배터리를 한 번 정도는 교환 가능하겠죠. 한 번 정도 교환 가능하고, 또는 뭐 교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블랙박스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한 4년에서 한 2년 정도로 반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타이어 있죠, 타이어. 우리가 보통 타이어는 한 4년 정도 탑니다, 최소. 근데 차는 4년이 됐는데 타이어는 교체가 이미 되었었다. 여러분도 타이어 그 제작 연도 보는 거 알죠, 그죠? 예를 들어서 타이어 내측에 45, 1, 7, 뭐, 요리 돼 있으면은, 네 자리 숫자로 표기가 됩니다. 17년도 45주 차에, 만들어진 타이어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4만 킬로 탔는데 타이어가 교체가 되어 있다, 전부 다. 그러면 이거는 조작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책에서는 이제 그렇게 좀 세세한 부분까지는 좀 없어요. 이건 아주 상식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주행 키로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뭐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이거 좀 알아두시고, 나머지 이제 정말 주행 키로 수가 조작됐다 안 됐다를 갖다가 궁금하시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침수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수차는 물에 잠겼다가 나온 차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침수차를 구분하는 건 제일 좋은 건 여기도 있겠지만 시트 밑입니다. 시트 밑에 뭐냐면은 그 녹이 슬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녹 제일 중요한 거죠. 녹. 자동차 하부 브레이크 페달 상단이라든가 시트 하단에 붉은색 녹이 피었으면은 물에 노출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더 정확한 방법은 그 사이드 실 패널 쪽에 그 실내 쪽에 이제 그 플라스틱이라든가 이걸 걷어내고 밑에 바닥을 이렇게 걷어보면은 하니스가 있어요. 하니스. 그 하니스의 물, 수분,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접합차입니다. 접합차 중요합니다. 침수차 중요합니다. 접합차는 차량을 반을 잘라 붙인 차가 접합차예요. 접합차는 무엇을 보는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우리가 사고차 이력을 조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사고 이력을 내가 조회를 해봐야 되겠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 히스토리, 여기에서 실명 인증 절차 후에 차 번호를 입력하면 보험 처리 되었던 사고 이력 유무를 검색할 수 있다. 금액이 있습니다. 5,000원인가 유료입니다. 유료. 이렇게 유료가 돼 있죠, 그죠? 돈 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사고 이력 조회는 어디서 하냐 이거죠. 보험개발원, 요거다. 카이스토리 알아두시고, 국가가 지정한 공신력 있는 차량 검사소에서 요거 좀 말이 조금 애매한데 요거 좀 알아두시고 문제 풀어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참고가 사항인데, 중고차 거래 주의 사항, 사기수법. 중고차를 팔 때 어떤 사기를 치느냐 보면은 이제 뭐 미끼 상품, 사고 차량 허위 정보. 미끼 상품은 아마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싼 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관심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하면은 차 있습니다. 올라오세요. 해가지고 올라가면 팔렸습니다. 해서 이제 다른 차를 소개를 하거나 뭐 이런 미끼 상품,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